이 테러의 효과를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것을 뭐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앉아서 혹시 청중 중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뛰어나온다면 누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까라고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는 한 분도 그렇게 뛰쳐나올 가능성이 계신 분들이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안심하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엉덩이를 만족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러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김기종이 노린 어떤 그런 그 사회적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분야가 오늘 이제 국제정치적 관련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야보다는 국제정치적 분야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테러로 인해서 그 테러의 대상이 바로 미 대사관입니다. 미 대통령의 정권을 위임받은 미 대사인데요. 그런 미 대사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칼질을 이른바 난도질을 했습니다. 왼팔로 막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쑤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바로 동맹국의 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 카테고리가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A급입니다. 나토, 일본, 호주, 그 다음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 카테고리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급 동맹 중에 하나인 이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특히나 바로 미 대사관 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행사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 주변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당분간은 우리 주도의 외교는 하기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랜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어떤 그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상심이 크고 일부는 분노를 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지 못하는 우리 외교부 또 정부에 대해서 실망감도 감추지 못했고 언제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랜디 셔먼 차관의 어떤 그런 우리 입장에서의 망언 이런 것들에 대한 항의 또는 바로잡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이제 놓쳐버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은 다행스럽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당분간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리포트 대사가 어제 또 오늘 이 이틀 동안 보여준 그 의연한 자세로 인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포트 대사가 좀 의연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면 이 테러의 어떤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을 텐데 반대로 리포트 대사가 굉장히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친밀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테러자 입장에서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그 우리의 부채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은 강화가 될 텐데 그 한미 동맹이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방향대로 한미 동맹이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안보 동맹을 맺으면서 상당한 부분을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존은 사실은 우리의 안보를 지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래로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으로 인해서 2000대 초반에 미국을 추월하고 이제는 우리의 교역이 미국의 2배 이상을 중국과 하게 되는 그런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어떤 그 외교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안보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주변국에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는 사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본과는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 가속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드 문제를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드는 전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이 뭐 핵을 개발했을까 안 했을까,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의구심을 가지는 측면들이 많은데요. 북한은 이미 노동 미사일에 핵을 탑재를 한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15년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대한민국 자산은 없습니다. 오산기지, 군산기지 이런 미 공군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도 없습니다. 미 공군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패트리어트 3가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패트리어트 3를 배치를 해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데 8개 기지가 배치가 됩니다. 그 8개 기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군기지들, 그래서 군대하고 인천공항 그리고 서울 우면산입니다. 그 외에는 대한민국 어디도 이 패트리어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패트리어트 사정거리 2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 주위에 공군기지가 20km 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즉 대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경기도, 서울, 인천 전역과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역이 미군 사드의 혜택을 받게 되고 즉 그 사드 한 개 포대가 2조 원인데 그 2조 원과 여격 성공률 90% 이상의 여격 성공률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추가로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자기네들 기지 안에다가 자기네들 돈으로 배치를 해서 인근으로 날아온 미사일 막아내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ICBM 기지가 탐지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싫은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소파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게 배치하라 마라 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미국이 어느 날 총을 M4 소총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M16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알아서 바꾸면 그만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래도 미국의 A급 동맹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량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가 중국과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불편해하니 이 레이더를 중국 쪽으로는 비추지 말아달라 하는 그러한 중재 정도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즉 미국에 대한 부채의식의 발생으로 인해서 그러한 중재조차도 할 수 없는 입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중국에게 우리가 이 정도 역량이 됐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노력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일본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좀 더 공고히 하고 물론 우리 한일 간에는 동맹이 아닙니다만 중간에는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좀 더 공고히 하고 더 협조적인 어떤 그 동맹체제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더 나아가서 군수지원협정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중도 하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채의식으로 인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한일 군수지원협정이나 또는 일본이 재무장화하는 것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여러 것들이 기존에 우리 정부가 견지해왔던 여러 가지 스탠스를 벗어나서 좀 더 미국의 입장에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 한미일 정보보호협정 굉장히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올바로 이해시키고 또 필요하다고 인식시키고 할 수 있는 홍보와 계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홍보와 계도 기간을
어떤 속도와 관계없이 더 빠른 속도로 만약에 끌려가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좀 더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삼각협조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우리 정부의 마음보다는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바로 이 김기종이 테러를 일으킨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균열의 조짐 또는 미국 국민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반미 감정, 반한 감정이 약간이라도 싹트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면 바로 이 테러는 굉장히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제2, 제3, 제4의 김기종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미동맹이 이로 인해서 더 강화되고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의연하고 공평하고 한 국민이었구나, 우리 한국 국민은 미국 국민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인식이 좀 더 우리 사회에 퍼진다면 김기종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괜히 했구나, 괜히 해서 그냥 우리가 더 손해를 봤구나 라는 인식이 퍼질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혹시 칼 들고 뛰어나올 사람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이러한 공포가 이제는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강화가 그런 테러에 대한 기도자들에 대한 역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미국의 FBI가 같은 공조수사를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물론 수사 결과나 나중에 어떤 그 법적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에 대한 신촌 테러 사건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청중 중에서 문구용 커터칼로 그냥 한번 쓱 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cm짜리 식칼 과도를 가지고 와서 몇 번이나 찔렀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만약 그것보다 더 약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미국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반한 감정은 굉장히 크게 증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 당국은 모든 것을 법리적 해석에 우선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수사와 수사 협조 그리고 수사 진행 그리고 판결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을 가져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